네, 개그맨 황현희 씨, 정블리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MC 장원 씨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네 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름도 그래서 한번 바꿔봤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처음에 황희정승이었다가 그 다음에 신황희정승이었다가 네. 이번에는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점점 이 네. 이름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이거 뭐 옛날 뭐 개그 콘서트 생각도 좀 나고 좀 빨아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예. 그리고 그럼요. 요즘 그 네. 새 이름 짓는 거 바라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라도 깔끔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요. 저는 찬성입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사실 안 드시는군요. 아닙니다. 예. 유승민 위원장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예. 이름을 짓는데 성관이의 유권성을 받는 줄 알겠네요. 아,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아쉽겠어요. 신자가 빠져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는 아쉬운 거는 아닌데 네. 시사 콘서트보다 개그를 어떻게 가미시킬 수가 없을까. 그 점이 좀. 여기 또 그러면- 개그에 관련해서 세 분이나 계셔가지고 네. 항상 그럼 어차피 신 포기하신 거 제 거 네. M 좀 넣어도 되겠습니까? 한번 묻어보세요. 여기다 어떻게 되실 건지 한번. 예. 리스트를 알겠습니다. 네. 시사계 어벤져스들입니다. 이 네 분과 함께 정치보다 웃기고 개그보다 재밌게 금요일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이제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서 조금 주춤한 듯한 모양입니다. 네. 마음을 놓을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상근 기자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다행히 이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 마지막 확진자가 지난 11일에 발표가 됐으니까 이 네. 3일째 지금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1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리 우한 교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퇴소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퇴소 전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모두 음성. 네, 다 다행이다. 음성으로 나오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분들은 내일 격리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감이 좀 다를 텐데 네. 굉장히 민감하신 분도 있고 메르스 때도 잘 견뎠는데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뭐 현재까지는 방역, 네. 방역 문제에서 이웃 나라보다는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그렇죠. 있다. 하지만 네. 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좀 이 관점을 좀 유지해서 좀 네. 잘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일상이? 사실 네. 뭐 일상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해서 네. 그냥 평소에 건강을 더 챙기고 약간 면역 체계를 보강하는 자가 면역 그런 쪽에 좀 많이 신경 쓰고 네. 사실상 지금 방역 체계가 저는 그냥 한편으로는 신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도 네. 이제 서로 지켜야 될 예의 그리고 내 건강 챙기기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크게 두려움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더. 저는 근데 사실 방송국 들어올 때 약간 당황스러운 게 네. 그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 같은 걸 꺼내셔가지고 제 온도를 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잠깐 좀 약간 당황했던 좀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야 방송국이 방역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놀라서 있습니다. 열 오르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여기 MBC 들어오는데도 열 감지 카메라가 있어요. 설치되어 네, 있더라고요. 설치돼 있었습니다. 네네. 네. 괜히 겁나가지고 찬바람 좀 더 세고 들어왔습니다. 예. 혹시 걸릴까봐. 저체온증 나온 거 아니에요? 왠지 조마조마해요 진짜. 예. 차갑게 만들고 어쨌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네. 법원에서도 체온을 잽니다. 법원에 아. 들어갈 때도. 네, 여기 이마쯤에다가 체온을 재더라고요. 일단 많이 가는 저도 오늘 학교에 갔었는데 도서관에서 이 선생님 오셨어요 하면서 바로 손목에 온도계를 갖다 놓는데 박종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병원 갔는데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특히 병원은 그렇죠. 네. 네,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닐 그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찌됐든 조금 주춤한다고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 특히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또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또 우리 국민들의 그렇죠. 또 네, 네. 특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보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마스크가 요새 좀 비싸져가지고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마스크 기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경기도 양주에서는 그 익명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좀 마스크를 이 취약계층들에게 사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마스크 제조업체는 이 공장이 있는 지역 사회에
몇만 개의 마스크를 또 매달 기부를 하시기로 하셨고 또 제주도에서 또 이 성인용 마스크 10,000개를 사서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도 아, 계셨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자영업 분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 자영업 분들을 좀 살리자라는 움직임과 또 네. 시민들의 좀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꽤나 많은데 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주 분들이 이번에 좀 이번 사태를 한해서 임대료를 한 10% 정도 자발적으로 인하를 그렇습니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큰 도움 되겠네요. 네,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좀 임대료도 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구내식당을 닫아라 네.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주변에 번이라도 있는. 예, 바깥에 이제 상인들에게 가서 네. 또 이제 뭐 지역 식당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이고 또 지자체별로 뭐 범시민 가족 외식데이라든지 외식 한번 더하기 운동 네.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뭐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네. 뭐 청와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내식당 문 닫는다. 네. 밖에 나가서 드시라. 지금 이렇게 방침을 내린 상황이죠.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꽃 가게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 시장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시의원분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네. 프로그램인데. 그럼 바로 느끼시겠네요. 네네. 그 노력이 그 왜 어머님들 있잖아요. 그 연세가 지긋하신 네네. 어르신들. 이게 손 소독제가 사실 좀 요즘 구하기가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하나 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짜가지고 손에 이게 발랐는데 네. 원래 그 손 소독제 약간 물컹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냥 그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찍 이렇게 물이 나와 이게 냄새 맡았더니 그 소주를 그냥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 그렇게라도 정말요? 노력을 하시려고 하시는 오. 모습, 그래도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따뜻한,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된 것 같아가지고 또 네. 마음이 아프고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아. 그걸 제가 피부로 느껴지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한 번쯤은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준비를 또 하셨군요. 네, 네네네. 극진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계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음양이 있잖아요. 네.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분을 모르신 분이 있을까 싶을 분이 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거의 매일 나와서 브리핑 네.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매일 브리핑 들으시나요? 네. 어떠신가요? 네. 네. 아니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 거의 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도시락 같은 거나 밥차가 와가지고 끼니도 제대로 못 때워 가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네.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잘 대처가 되고 있고 하니까요. 네. 든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메르스 때에 이어서 5년 만에 등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그땐 또 질타도 어느 정도 좀 받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메르스 때는 좀 상황이 공개를 안 많이 해서 안 좋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네. 좀 잘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좀 몇 달 동안 좀 뵈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저도 이분 보면 너무 안정감 있어가지고 네.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을 네. 유지하고 이런 거요. 네. 네. 근데 이분이 뭐 과거 이제 메르스 때도 뭐 좀 뭐랄까요 질병예방센터장 자격으로 언론 네. 브리핑을 하셨었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승진을 좀 가파르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제 되셨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차관급이거든요.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국장급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장을 거치고 나서 차관급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공직사회의 이제 루트인데 실장급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이제 차관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정부에서 딱 2명 있었는데 네. 그중 한 분이세요. 아, 나머지 한 분은 그렇군요. 이제 노태강 아, 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이처관이 그렇죠. 되고요. 네. 네. 권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메르스 때는 못하신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네. 그럴 수도 권한 있죠. 때문에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아주 극한 불안감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본 네. 상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런 뭐 재난 상황이 닥치면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대응했던 곳이 일본인데 네, 뭐 재난 강국이라는 별명도 과거에는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거의 뭐 혼돈 상태에 빠져 네, 있는 네.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음. 지금 뭐 크루즈 여객선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그 어제 이제 80대 그 노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분이 병원에 계속해서 진료를 갔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계속 그냥 폐렴이라는 진단만 내린 거예요. 아, 코로나가 아니라 네, 그냥 그러니까 일반 폐렴이다. 이분이 네. 뭐 중국을 갔다 온 적도 없고 뭐 인근에 이제 뭐 중국 갔다 온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네. 그냥 폐렴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했던 모양인데 네. 그런데 이 폐렴 증세가 딱 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고 이제 검사를 아마 했을 텐데 일본에서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사망하시기 하루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19로 코로나19로 네, 이렇게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코로나19가 판명이 나올 때까지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서 전염이 됐고 또 어떻게 또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셨고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일본에서는 제대로 모아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 사회 감염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굉장히 일본 내부에서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동선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이분은 어디 외국에 아예 나가질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뭐 세계에서 질타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죠. 네. 가장 안 좋은 위기 관리 대응 방법이다.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질타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지금 이 3,700여 명이 탑승한 유람선에서 이제 700여 명밖에 검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럼 네.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올림픽도 치러야 될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위기 상태를 이렇게 대처를 한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상황을 치닫게 만들었는지도 의심이 가네요. 정말. 그러니까 네.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공간이 없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자 그 일본 내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아니다. 굉장히 공간이 좋은 공간이 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올림픽 치러질 곳 네. 아직 입주도 전인 그 선수촌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전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 때문에 네. 지금 계속 크루즈선에 폐쇄 조치를 지금 내릴 정도로 네. 크루즈선에만 그 모든 거를 뭐 다 이렇게 몰아두고 격리 조치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 피해가 갈까봐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심정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네. 일본의 네.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섬나라 특유의 방어 기제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 본토의 네. 위험 요소 자체가 아예 들어오는 걸 사전에 막는다, 사전 차단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일본이 그런 게 좀 심한데 이번에 이 크루즈 사태를 대하는 모습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정방만 시키고 아예 격리시키는. 네. 그런데 그 대처도 너무 안 돼 있고 일본 사실 이 GDP나 등등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대처는 사실 상상도 못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결국 이제 네. 뭐 도쿄올림픽 때문에 무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축소하려고 수밖에 하는 없는데 그런. 네. 이번에 뭐 WHO에서 뭐 굳이 일본에서 있는 선박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이거를 따로 떼어낸 것. 빼줬죠.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질타를. IOC가 관련해서 그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일본에 왔는데 일본은 그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는 계속 괜찮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네. 이 도쿄올림픽에 좀 지장을 안 주려는 좀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이것이 더 큰 화를 부른 게 아닌가. 네. 관련해서 이 크루즈선에는 우리 한국인도 14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크루즈선에 있는 한국인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전화를 연결해 내부 상황을 물어보니 벌써 열흘째 사실상 객실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베란다에 나가서 친구하고 TV를 보고 그 정도지요. 많이 나가봐야 베란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요. 나가지도 못하죠. 밖에 우리는 여기 베란다라도 있으니까 밖에 나오고. 지난주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받은 이 여성은 김치와 라면 등 식료품과 함께 별도로 태극기를 요청해 전달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다고 국가가 이렇게 이제 신경 써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태극기를 걸었어요. 네. 지금 상황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정도 나가서 체조하시는 거 그나마 그렇죠. 완전히 창문도 없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나마 상황이 다행이죠. 양호한 편 같고 네. 어쨌든 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태극기를 걸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저는 태극기 부대가 항상 광화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태극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생겼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근데 지금 이분의 말씀을 듣고 네. 내 나라가 나를 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걸었다라는 네. 말을 듣고 다른 정말 태극기 전혀 다른. 진짜 의미를 음.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분이 그 김치 갖다 주셨다는 말을 하셨는데 네네. 그 다른 인터뷰도 보니까 김치를 한 500g인가 하여튼 한 폭인가 이렇게 갖다 줬는데 네네. 그 자리에서 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국가가 뭐 김치도 넣어주고 어쨌든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뭐 좋으셨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격리가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고 네. 지금 돌아다니면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지금 하루에도 뭐 몇십 명씩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그 환경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심할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네, 만들어집니다. 감히 저희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그 좁은 공간에서 며칠씩 지낸다는 게
이 심리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 방 안에 우리 그냥 집에 며칠만 있어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근데 배 안에 네. 그 좁은 공간에 며칠 동안 저렇게 격리돼 있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네. 끊었다고 하죠. 그 배 안쪽에. 아, 와이파이. 예, 네. 크루즈선 안쪽에.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도 지금 다 바닥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좀 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우리 교민이니까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교민이니까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또 우한과는 또 상황이 다르고 네. 일단 일본의 조치에 우리가 또 맞춰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또 다른 나라 국가의 국민분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만 이렇게 빼오면 그 안에서의 또 혼란 상황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요일 저녁을 책임져 드리고 있는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